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월요일입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서 못 살겠습니다. 자, 요즘 계속 뭡니까, 소비자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관련한 거 하나 주제로 해볼까요? 자, 단체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체 소송. 자, 소비자가 피해를 본 소비자가 한 명이라고 가정하면 그 한 명이 가해자를 상대로,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소송이기 때문에 그냥 통상의 민사소송 방식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일 경우에 소송 제기할 겁니까? 나도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나도 같이 소송 제기합시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렇게 모이면 그 기자들이 뭐라고 기사를 씁니까? 소비자들이 단체로 모여서 단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체 소송이나 집단 소송이라는 것은 그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많다고 해서 단체 소송, 집단 소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요건과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서 집단 소송을 규정해 놨을 때 그 요건에 맞게 소송을 제기하면 집단 소송이 되는 거고, 단체 소송의 요건에 맞게 소송을 제기해야 단체 소송이 되는 거지, 그냥 원고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단체 소송이나 집단 소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소송이냐? 그냥 소송, 원고가 여러 명일 때 공동 소송이라고 하죠. 그냥 공동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그것을 집단 소송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단체 소송이라는 것은 뭐냐? 단체 소송이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그 단체에 속한 예를 들면 소비자가 뭐 한 50명 이상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 그 중에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단체의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만약에 그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 단체에 속하는 피해자들도 같이 혜택을 보는 그런 소송을 단체 소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체 소송. 모든 피해자가 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단체의 대표자가 대신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의 결과를 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한 소송이 바로 단체 소송입니다. 집단 소송은 어떤 그 집단을 상정하고 그 집단의 대표자가 역시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그것을 집단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 특정한 단체를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은 성격은 좀 유사한데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집단 소송을 채택하고 있는 법률은 하나가 있습니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증권 관련 집단 소송. 네. 그 하나가 지금 현재 입법이 되어 있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집단 소송 제도는 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단 소송을 도입을 해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시민단체에서 주장이 강력하죠. 그런데도 지겹게 입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 소송이 입법되어 있는 것은 현재 두 개가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소비자 단체 소송, 그래가지고 소비자 기본법에 보면은 특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서 소송을 대표로 진행을 하면 그 소송의 결과를 그 단체가 같이 결과를 향유하는 그런 제도를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소비자 단체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요건은 뭐냐? 단체의 일단 정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단체의
회원 수가 100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최근에 해서는 안 되고, 등록한 지 3년 이상이 되었어야만 소비자 단체 소송의 소송 적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단체 소송이라고 있어서 이용하려고 그랬더니 1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된다, 등록한 지 3년이 넘었어야 된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 소비자 단체 소송이 입법이 된지. 그런데 그 이용 건수는 거의 한 건, 두 건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이용 건수가 적어요. 이용 건수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침해 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침해 행위의 금지와 중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중지시키거나 그런 것만 청구할 수 있지.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중요한 건 뭡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소송이겠죠. 민사소송의 기본 요청사항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건데, 손해배상 청구가 빠져 있습니다. 단체 소송을 하나 많아요. 일단 현재의 그 침해 상태를 중지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동안 봐왔던 그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죠. 실효성. 그래서 소비자 단체 소송의 그 이용도가 극히 저조하다. 저조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또 하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단체 소송이 또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소비자들이겠죠. 보나마나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단체 소송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 소송. 근데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그 단체 소송의 요건은 소비자 기본법에 나와 있는 단체 소송의 요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있는 소비자 단체여야 되고, 1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되고, 등록한 지 3년 이상 지났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침해의 금지와 중지, 이렇게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개인정보 침해 소송도, 개인정보 단체 소송도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규정 방식이다, 단체 소송. 집단 소송 제도도 좀 많이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단체 소송 제도도 획기적으로 내용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